원래 없던 거였는데 영등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자처했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권향엽 그 후보에 대한 그 아주 따박따박 비판을 했고, 이 가짜 뉴스 보도하는 거 뭐 왜 이렇게 언론이 이렇게 협조하는 거냐, 이렇게 비판을 했고, 지금 뭐 3.15 부정선거와 뭐가 다른 거냐, 그 800조 900조 되는 허무맹랑한 약속들, 이거 사실상 관건 선거다. 선관위가 왜 빨리빨리 이거 그 부정선거라는 입장을 안 밝히냐라는 비판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이다 이재명이 돌아온 겁니까? 오늘 아침에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내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권성동 의원과 김영주 의원의 공통점이 뭐냐, 막 이런 식의 아주 공세적인 메시지를 내자 또 권성동 의원이 또 거기 받아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이석기 의원과 이제 이재명 대표의 공통점은 뭐냐, 막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이렇게 정치가 공방이 오고 가고 뜨겁습니다.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여튼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어제 예정이 없던 기자회견을 길게 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전날엔 또 백브리핑을 사실 원래 잘 안 받아서 기자들 사이에서 네, 원망이 불만이 좀 많았어요.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전날 백브리핑 거의 40분 가까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말 사이에 그 여론조사가 좋지 않다라고 네. 하는 최고위 보고가 올라가고 네. 이재명 대표가 진짜 좀 충격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저도 확인을 했었는데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공세적으로 이것들을 대표가 직접 나서는 모양새인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특히나 권향엽 예비 후보 같은 경우에는 네. 김혜경 여사와 관련돼 있는 이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지도부는 이제 공천 논란이 지나가고 나면 확실하게 김건희 여사 공세하는 국면으로 넘어가서 본인들이 네. 키려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소위 말해서 물을 타진다라고 반응을 하고 있는 그렇죠. 것이죠. 당장 조선일보가 어제 사설을 보면 이제 물타기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김혜경 여사에 대한 문제점을 부각시키면서 사실상 김건희 여사에 대한 맞불을 놓고 있다. 그러니까 비슷한 양의 최소한의 이런 보도 양을 늘려야겠다라고 결심한 거 아니고서야 그런 기사를 쓸 수가 없는 상황인데, 특히나 권향엽 실장은 전혀 뭐 그런 그 수행한 적이 없다. 나는 부실장, 예. 부실장을 아니, 예. 그 배우자 실에 배속된 것은 사실이지만 직접 수행한 적도 없다. 뭐 한 번 인사한 게 전부다. 이제 이런 해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좀 그 보수 미디어들을 좀 보니까 네. 그 이게 포인트 정확히 짚어야 됩니다. 네. 권향엽 그 전 청와대 균형인사 비서관이죠. 전남 순천 광양에 이제 단수 공천을 받았다가 이번에 범복에 경선을 하게 됐는데 네. 이분이 명백하게 얘기하면 역할이 뭐였냐,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 후보의 선대위에서 공식직함이 배우자실 부실장이에요. 네. 그리고 부실장이라는 지위가 여러 명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4명 근데 중에 한 지금 여기서 명이다. 얘기하는 거는 마치 이제 그 여권에서나 보수원에 주장하는 거는 밀착 비서. 지난번에 이제 그 법인카드 유용 사건에 관련됐던 배모 씨 같이 네. 뭔가 이렇게 수발을 드는 사람인 것처럼 포장을 하고 있는데 네. 정확하게 그런 지위가 아니다. 예. 그리고 이제 수행과 비서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보수원에 이미 찾았어요. 네. 같이 간 적이 있는 행사가 있습니다. 아. 당연히 그렇겠죠. 배우자실 예, 예. 부실장이니까. 예, 그게 예. 원래는 제가 보기엔 키가 되면 안 되고 정확하게는 비서거든요. 수행 네. 비서라는 용어에 자꾸 이제 우리가 침잠이 되는 건데, 실제 그 역할이라는 것은 굉장히 정무적으로 다양한 당 안팎의 일들을 네. 여사 일정과 조율하는 이런 거였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까 재차 3차 강조드리지만은 수발드는 일은 아닌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마치 이제 수발드는 것처럼 부각을 시키고 있는 것인데, 네. 아까 김은지 기자 잘 지적해 준 것처럼 김건희 여사 그 효과를 물타기하는 굉장히 의도가 보이는 거거든요. 네. 이게 앞서 어떤 시도가 있었냐면 김혜경 여사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날 법원에 출석을 했죠. 네. 그날 김칠주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갔습니다. 네. 그날 취재인들이 몰렸죠. 앞에 섰습니다. 그게 어디예요? 포토라인에 섰잖아요. 네. 포토라인 이펙트를 또 본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네. 김건희 여사는 아직까지 기소된 게 없어요. 네. 조사받은 것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김혜경 여사는 이미 재판에 가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럼 지지자들이나 그걸 시청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김혜경은 범법자라고 느끼는 거예요. 이미 유죄의 심증이 있어서 기소를 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법원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뭔가 혐의의 경중을 다 떠나서 네. 이 사람은 죄인 아니야? 이런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 이게 뭐냐? 사실은 권향엽이 후보된 것과 김혜경이 그 여사라는 점하고 크게 그 관계가 없는데. 관계가 없어요. 예. 연관한 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권향엽이 공천 받는데 김혜경이 개입했다는 증거라는 건 1도 없습니다. 예. 그런데 그 레테르만 가지고 지금 이렇게 비난과 공박을 하는 거거든요. 예. 혐의를 씌우는 거죠. 그러니까 예. 쉽게 얘기하면 이거는 굉장히 선거판에서 자주 등장하는 상징 조작이다. 이게. 예, 상징 조작이다. 예, 그걸 좀 이렇게 좀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이거 보통 이제 뭐 비명, 이제 뭐 친문, 친명 갈등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권양엽 예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문재인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인사이기도 그렇죠. 합니다. 예. 그리고는 말씀처럼 당뇨로 오래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게 대선 캠프 때 이재명 대표를 도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친명 비명으로 이렇게 나누기 어려운 그냥 당뇨이신 분인데 네. 이걸 그런 프레임으로 좀 가져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건 좀 지적할 필요가 있는데요. 다만 이제 현역인 서동영 의원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반발하고 있는 모양새이다 보니까 다시 이제 경선에 붙이게 됐다라는 것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좀 안 좋은 점이 이런 점인 것 같아요. 결국은 단수를 줬다가 또 번복을 했잖아요. 결국은 사람이 그 결론을 A라고 냈다 B로 바꾸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가 흑막이 있나? 있는 거 아니야? 자꾸 이제 이런 빌미를 주는 민주당의 결정들이 너무 아쉽다. 그쵸. 사실 이분이 제가 소개드리지만은 저 개인적으로 인연이 없습니다. 중앙당 여성국장, 디지털 미디어국장 등 20년 이상 당시로 활동을 했고 문재인 그 비서실에서 균형인사 비서관 했죠. 국회 부의장실에서 비서실장도 했어요. 네. 그럼 이 정도 경력이면은 국회의원 후보 할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분도 그 국회 부의장, 김상희 부의장의 비서실장으로 일하다가 대선 캠프가 꾸려지니까 당신 기여해 해가지고 뭡니까 그 배우자실에 부실장으로, 실장은 이해식 의원, 국회의원이 하고 당직자로 실무자로서 결합한 거다. 일정 같은 거 조정하고 뭐 역할을 해야 되니까요. 아주 실무적인 차원에서 결합한 건데 마치 무슨 김혜경 여사의 입김으로 그러니까 누가 보면 코디인 줄 알겠어요. 코디. 네, 의상 코디인 줄 알겠는데. 뭐 그런 차원에서 이제 문제 지적을 하는데 본인이 뭐 쭉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사진도 보셨겠지만 그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이따 오후에 인터뷰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언론 보도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서동영 의원에 대한 그 비판 보도를 따라가다 보니까 생기겠지만 여튼 좀 사실 확인을 통해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그런 보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